난 버림받을 거야. 마음속에 이 문장을 갖고 있는 윌은 모든 기회를 밀어냅니다. 자신이 먼저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밀어내고 교수를 밀어냅니다. 넌 세상의 웃음거리야. 사람들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시받은 아서는 이런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지만 세상은 그를 조롱합니다. 아서에게 세상은 비극입니다. 목표를 달성해야만 내 삶은 가치 있어. 재즈 연주자가 인생의 목표인 조 가드너. 그는 인정받는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멋진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저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윌 헌팅, 아서 플렉, 조 가드너까지 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건 외부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깔려있던 단 하나의 문장이었죠.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을 내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상황이라는 자극이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디폴트 문장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주는 척 하다가 결국 떠날 거야.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문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 나아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 문장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설치해둔 안전장치이죠. 더 문제인 것은 이것이 자동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은 제멋대로 활성화되어 세상을 해석하고는 자동적으로 행동과 감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것보다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문장, 디폴트를 바꿔야 합니다. 구딜 헌팅의 윌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습니다.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다가 복도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 랭보 교수에게 주목을 받죠. 하지만 어릴 적 친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겪은 윌은 마음속에 이런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 버림받을 것이다.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할 것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감각인데 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윌은 정신의학 교수 쇼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해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쇼는 윌을 분석해서 의기를 하지 않고 그의 방어 뒤에 있는 상처를 봐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줍니다. 너가 학대를 받은 것, 부모님이 너를 버린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윌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마음속 문장은 어린 시절부터 너가 부족하니까, 너가 결함이 있으니까 벌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쇼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렇게 윌의 마음에 박혀있던 문장이 바뀝니다. 나는 결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윌은 버려질까봐 피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받더라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기회를 잡습니다. 반면 영화 조커는 문장이 바뀌면 어떻게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아서를 해피라 부르며 세상은 웃어야 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아서를 돌보지 못하고 TV 속 연예인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살고 있죠. 아서가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비웃었죠. Happy, what makes you think you could do that? What do you mean? I mean, don't you have to be funny to be a comedian? 아서가 가지고 있는 웃음 발작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서의 마음에는 이런 문장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세상의 웃음거리다. 사람들은 나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 누군가의 웃음은 자신을 향한 비웃음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아서는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환상인 것을 마주합니다. 그는 그 빈자리에 더 어두운 문장을 새겨넣습니다.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빌어먹을 코미디였어. 아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웃음거리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기로 합니다. 광기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물론 파괴적인 변화이지만요. 영화 소울의 조 가드너는 조금 다른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는 어린 시절부터 재즈를 사랑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듣는 순간 마음이 사로잡히죠. 그 순간 조는 이런 문장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서야 해.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될 거야. 이 문장은 겉보기에 꽤 멋져 보입니다. 열정적이고 꿈을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은 조의 삶을 아주 좁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도, 길을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도 모두 진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에게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연을 해야만, 인정받아야만, 꿈꾸던 무대에 올라야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다 조는 마침내 꿈꾸던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나서도 그는 생각했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문장은 정말 맞는 걸까? 내 삶은 목표를 이룬 순간에만 가치 있는 걸까? 22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조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따뜻한 피자 한 조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발소에서 오가는 대화, 햇빛이 비추는 거리, 누군가와 함께 웃는 순간. 조는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삶은 어떤 위대한 무대 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이미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문장이 바뀝니다. 목표를 달성해야만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조는 자신의 인생을 음미하게 됩니다. 정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애써 증명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결국 마음속에 깔린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장이 바뀌면 매일 내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 모여서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책 당신의 디폴트는 무엇입니까를 쓴 이유도 이 문장을 바꾸는 과정을 소개하고 싶어서였는데요. 문장을 다시 써봅시다. 어린 시절 나도 모르게 설치된 문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장으로 바꿔 써봅시다.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문장을 내려놓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문장으로 새로 써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